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앵커의 오프에어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합병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ENS와 또 SK이노베이션은 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성공을 하면서 에너지 공룡기업으로서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산 밥캣과 그리고 국내 협동로봇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러한 결정은 좀 누구나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산 밥캣은 이 두산그룹의 영업이익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은 두산 밥캣의 일주가 두산 로보틱스의 0.63주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이 두산 밥캣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불만이 많이 나왔겠어요. 당연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아무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두산에서는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플랜 B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해서 두 개의 회사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존속 법인으로 두고요. 또 하나의 이렇게 새로운 회사인 신설 법인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 신설 법인 아래에는 자회사로 두산 밥캣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설 법인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적 분할을 왜 하는 거고 또 인적 분할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만드는 회사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런데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요, 굴착기나 또 뭐 기계 장비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사측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은 인적 분할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간단한데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신설 법인의 주식도 일주 갖게 되는 건데요. 분할 비율에 따라서 주식의 수는 달라지겠지만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두 기업의 주식을 모두 다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이 주가에도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좀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표나 뭐 숫자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인적 분할을 했던 10개의 기업 중에서 8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인적 분할 이후에 좀 사업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산 밥캣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적 분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